버스 안에서 취객이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사전에 방지할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난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장 앞에 여성 공무원을 배치한 것과 관련해 도시공원위가 청주시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현장에 동원됐던 여성 공무원들이 젠더 폭력이 아니라는 공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첫 청주 홈 경기가 어제 열렸습니다. 하지만 청주 야구장의 조명탑이 갑자기 꺼지면서 경기가 5분이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학교 집단 식중독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식중독 등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해지는 만큼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운행 중이던 청주의 시내버스 안에서 취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비 거는 걸 기사가 말렸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런 폭행을 방지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취객이 시내버스에 오릅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학생 3명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버스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됩니다.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있는 힘껏 기사를 내려칩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욕설과 함께 폭행은 계속됩니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행패는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버스기사는 팔과 목, 얼굴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내가 이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서로 욱신각신하면서 하다가 그 양반이 그때부터 이제 우산대로 막 머리, 어깨, 팔 막 보이는 대로 그냥 휘두르더라고요. 이처럼 대중교통 기사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할 대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석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렇게 절반이나 노출되어 있어 승객들의 폭행에 대비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도 뚫린 보호벽 사이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회사 소속인 기사로서 승객의 폭행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데 같이 쌍방 폭행을 하면 기사가 더 많이 다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거의 당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 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은 연간 3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여성 공무원 인간 방패 논란으로 번지면서 점점 더 꼬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사과에도 시민단체가 공세를 이어가자 당사자인 여성 공무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를 막으려는 여성 공무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일부 시민단체 측은 이날 여성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 젠더폭력, 인권 유린이라며 청주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약자인 여성 공무원을 청사 방어 업무에 인간 방패로 동원한 것은 여성 공무원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젠더 폭력이다. 한범석 시장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김항석 부시장은 공개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성인지, 평등의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현장에 동원됐던 여성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 반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남녀 구분 없이 일을 해왔다며 젠더 폭력을 당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 공무원 위주로 앞에 서 있었던 이유는 남성 동료들을 성추행 시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젠더 폭력이 아닐까요? 여성 공무원의 인권 문제를 도시공원 문제에 악용하지 말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대책위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놀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에서 사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사자들의 생각과 무관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이 대래 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만 준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첫 청주 홈 경기 보셨습니까? 이 청주 야구장의 조명탑이 갑자기 꺼지면서 경기가 5분이나 중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청주 야구장이 선수와 관객들에게 점점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꼽아 기다렸던 한화 이글스의 첫 청주 홈 경기. 4회 말 공수교대 때 갑자기 조명이 꺼집니다. 결국 경기가 5분가량 중단돼 선수들이 덕아웃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명이 이제 꺼지고 한 5분 정도가 경기가 중단돼가지고 고장나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좀 약간 흐름이 깨져서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 기사화되며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원인은 LED 조명 장치 운영 미숙이었습니다. 이벤트를 하는 조작 과정에서 미숙이라고 해야 되나 기능을 확실히 알고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벤트 같은 진행원들이 하는데 대전구장 구장으로 얘기하면 유지관리 보수 업체가 대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된 조명탑은 지난해 교체 비용만 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청주 야구장 개보수에만 들어간 돈은 무려 16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 선수들에겐 기피구장 1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시설 문제부터 기계 작동 미숙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선수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신뢰까지 점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어제 학교 집단 식중독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반복적인 발생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더욱 다양해진 감염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8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설사의 감염 경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이 설사를 일으켰다는 결과만 내놨습니다. 역학조사에서 매개체를 못 밝힌 경우는 이번뿐이 아닙니다. 8년간의 학교 식중독 제로 기록이 깨진 지난 2015년 이후 발생된 8건 가운데 4건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고 2건은 급식이 원인일 수 있다는 애매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 균은 나오는데 매개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나요? 많아요. 저희가 역학조사 같은 거 해보고 또 역학조사 자료 같은 거 보면은요 거의 60% 이상은 안 나와요. 최근에는 장염과 식중독 등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사례처럼 상수도도 못 믿는 상황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고 외부 감염 요인도 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거는 인체랑 학생들 발생한 의심 환자랑 보존식 그다음에 조리종사원 가건물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큰 거잖아요. 하지만 현재 검사 항목에는 세균 16종과 바이러스 5종, 기생충 5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에서 빠지거나 새로운 원인 균이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으로 발생되는 상황들을 좀 모니터링 해보고 현장에 지원하다 보면 좀 더 이제 좋은 예방 대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역학조사가 반쪽 결과지를 내놓으면서 감염 경로를 찾아내 차단하는 학교 위생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휴가비도 걱정이고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CJB가 준비한 여름 휴가 시리즈 여기 어때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첫 순서로 절벽 폭포와 함께하는 비경 속 피서로 안내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금수산의 우뚝 솟은 기암 절벽 위에는 3곳의 선녀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윗물은 선녀 옷자락 바위로 흘러들어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로 용이 승천했다는 용담 폭포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폭포수가 용의 모습을 닮아 용담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금수산의 주봉인 망덕봉을 돌아 미인봉으로 향하는 길에는 진한 소량이 가득한 울창한 숲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드락길의 끝에는 신라의 천년고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기암괴석에 지팡이를 던져 세웠다는 법주사의 말사 정방사입니다. 수백 리가 떨어진 산 봉우리들은 하늘과 맞닿아 바다의 수평선을 만들어냅니다. 좁은 바위길을 타고 넘은 탐방객들은 대자연의 신비에 탄성을 자아냅니다. 아름다워요. 경치가 너무 좋고 또 특히나 지장전에 가니까 다른 어떤 느낌을 받았고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땀과 노력을 다해야 마주할 수 있는 대자연의 비경이 불볕 더위 속 피서와 마음속 힐링을 가져다 줍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청주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올해 여름 휴가 일수와 휴가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공단이 83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가 기간은 평균 5.2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지급하는 곳은 응답업체의 37%인 31개 회사. 휴가비는 지난해보다 8,000원 적은 36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이시종 지사가 약속한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지만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약들이 적질 않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취임과 함께 5개 분야 130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도가 민선 7기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완료나 이행한 공약이 5개, 정상 추진 중인 공약 122개, 지연 또는 부진한 공약은 3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살과 고독사 전담 조직 신설을 완료했고 증평 인삼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등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7.6%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공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정상 추진 중인 공약 가운데 이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립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폐광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은 부지가 적합하지 않아 어렵다는 모순된 설명을 내놨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예보 시스템 강화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오염 모델링 및 성분 분석기 구축 사업 예산이 미반영됨에 따라서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등의 대책이 마련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정상 추진 중이라면서도 이행이 쉽지 않다고 밝힌 공약만 13개, 사업비는 6,800억 원입니다. 시민단체는 공약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상위 10개 SOC 사업에 예산의 70%가 쏠려 있고 도민들이 성장 혜택을 입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주장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성과를 논하기에 1년은 짧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공약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밀집 지역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건강 영향조사 청원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환경부는 당초 22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규정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전영식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단장으로 도와 11개 시군, 유관기관, 기업 등이 참여해 기업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방침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초청으로 오송 CMV센터에서 5G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했습니다. 유 장관은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는 2026년까지 1,16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신시장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5G 플러스 전략을 통한 혁신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청주시 새마을회 등 봉사단체로 구성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